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웨이브와 쿠팡 플레이를 통해 볼 수 있는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의 솔직한 후기와 스토리,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고노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현구탁은 현고노가 특별한 말이 없자 현고노도 신보영의 죽음과 성폭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현고노를 범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범죄를 은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같이 현장에 온 다른 가해자들의 아버지인 양흥수, 신추호 역시 아들들을 범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인 현구탁이 직접 사건 은폐에 가담하지 못하게 되면서 양흥수, 신추호는 증거와 현장을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했고 목격까지 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현장을 정리했어야 했던 현건호, 양병무, 신민수가 어른들의 지시로 현장을 떠나면서 양흥수, 신추호가 신보영의 시신을 차에 싣고 떠난 시점에서 창고는 방치됩니다. 최나겸은 이런 상황을 모른 상태로 창고로 오게 되고 현장을 혼자 정리하게 되고 최나겸이 현장 정리를 거의 다 했을 무렵 박다은과 박형식이 창고로 들어오게 됩니다. 박다은과 박형식은 다투게 되고 그 다툼이 결국 살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은 끊어지지 않은 전화를 통해 박다은의 할머니에게 전해지고 박다은의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상황은 창고에 숨어있던 최나겸과 현수회에 의해 목격되게 됩니다. 박형식은 박다은을 살해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현장에서 그냥 도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걸리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 창고의 입구의 지문과 일부 지문을 지우면서 도주하긴 하지만 범행도구, 시신은 그대로 방치한 채로 도주합니다. 최나겸은 이후에 자신이 박형식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범행도구를 몰래 박형식에게 돌려주지만 현장은 본인이 혼자 처리, 정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창고에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이자 박다은을 짝사랑하고 있었던 현수호가 박다은의 시신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옮기게 되면서 변수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고노가 시신을 옮긴 이후 양흥수, 신추호가 창고로 도착하게 되고 박다은의 할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창고로 오자 두 사람은 삽을 비롯한 증거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현구탁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을 영구비제로 만들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덮이게 만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가짜 범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현구탁은 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민의 가장 큰 원인은 신보영 사건의 범인은 알지만 박다은 사건의 범인이나 사건의 흐름은 알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덮어씌우기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전까지 현구탁은 비교적 괜찮은 경찰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승질이 느린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원리원칙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현구탁은 법적인 틀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것을 벗어나야 할 때는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타인을 움직이는 방식을 써왔음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영실의 등장으로 인해 현구탁은 승진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가짜 범인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걸 위해 열정적이고 자신만의 신념과 정의감이 확실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김희도를 교묘하게 조종해 당시 유력 용의자인 고정우를 범인으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고정우가 유력 용의자가 된 이유는 매우 허술합니다. 범행 도구가 집 앞 쓰레기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시신을 옮긴 곳으로 추정되는 차가 고정우의 차라는 점, 범행 장소가 고정우의 창고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허술함은 고정우가 만취 상태라서 범죄를 감추거나 은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논리 하나만으로 무시되어 버리고 추가적으로 고정우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나 정황은 모두 무시됩니다. 동시에
신보영 사건의 은폐에 가담한 친구들도 모두 침묵하고 김희도에 의해 가짜 증거가 만들어지고 가짜 자백까지 만들어지며 결국 고정우는 10년형을 받게 됩니다. 특징적인 점은 사건의 빠른 처리가 형구탁, 예영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서로 상대가 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는지 진짜 이유는 서로 몰랐으며 최근에 현수의 그림을 보고 나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로가 자신의 비밀을 감추고 만들어진 상황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 애매한 연대를 하면서 사건은 완벽하게 감춰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고정우와 노상철이 파고들 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극에 등장하는 악인들은 모두 자신이 한 일들을 완벽하게 덮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만든 가짜 범인 고정우와 그 가족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의 삶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신보영 사건을 적극 은폐한 이들은 고정우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정우의 아버지 고창수에게 고정우가 미성년자일 때 재판을 받아 최악은 피하자는 말과 함께 합의금을 마련하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그래서 고정우는 항소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1심 판결을 받아들이게 되고 고정우의 집안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합의금을 위해 처분하게 됩니다. 그 처분 과정에서 형구탁, 양흥수, 신추호는 그 처분한 재산을 싸게 사들이며 배를 불리는 데 성공하고 신추호는 장사가 잘 되던 고정우의 가게는 물론 고정우의 어머니 정금이까지 직원으로 불리며 자신의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양병무 신민수는 자신들의 죄는 깔끔하게 잊고 자신들에게 생긴 좋은 환경을 누리며 자신이 바랬던 꿈을 이뤘고 그 꿈 속에서 나름대로 행복한 나날을 즐깁니다. 최나겸은 신보영 박다은의 사망과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은폐를 위해 군대를 간 이후 고정우와 인연을 끄는 양병무 신민수 그리고 강제로 외국으로 나가게 된 형건호로 인해 혼자가 되어버린 고정우의 유일한 친구가 되면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온 고정우의 억울함, 짓지도 않은 죄로 인해 전과자로 살아가야 할 암울한 미래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챙기며 고정우를 내쫓으려고만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감춘 진실을 전혀 모르는 자신들이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심동민이 만들어낸 변수로 인해 고정우는 무천을 떠나지 못하고 오히려 사건을 더 파헤치게 됩니다.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을 나름대로 평점해보자면 100점 만점에 75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캐릭터의 개성이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작품이었습니다. 동시에 사건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설정으로 인한 공백이나 억지스러움이 적고 인물들의 관계의 변화와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 또한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전개가 느리고 반복되는 장면이 많다는 것은 이 작품의 아쉬운 점 중 하나입니다. 초반부 설정 자체가 주인공을 의심하게 되는 과정이 쌓이고 불편한 감정들을 쌓는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전개가 느리면서 초반부가 과하게 무겁게 다가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은 비교적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데 장점으로 인해 후반으로 가면 흡입력도 강해지고 재미도 강해지지만 단점으로 인해 초반부를 넘기기 힘들고 쉽게 권하기 힘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으로 본 작품이고 스릴러 장르, 심리묘사, 캐릭터 묘사가 좋은 작품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